안녕하세요, 부스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할리 스트리트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 나이 지긋하고 또 마초적인 남자들이 타는 바이크? 아니면은 뭐 가죽 옷에 뭐 팔에 문신을 하고 막 수염을 기른 그런 이제 나쁜 남자들이 타는 그 바이크? 아니면은 뭐 경찰들이 타는 뭐 바이크? 뭐 이런 생각들 들이죠. 그 예전에 이제 그 60년대 영화죠. 그 이지라이더를 보면 뭐 히피족과 젊음, 뭐 자유분방함이 뭐 이런 답답한 일상에서 탈출을 촉발케 하는 그런 이제 트리거가 된 게 할리 모터사이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뭐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죠. 막 불량하고 막 사고치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 바이크라는 불씨를 던진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 뭐 50대, 60대 그 형님들이 아마도 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성장한 세대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 그 할리를 타시는 그 장년층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이지라이더들을 보고 자라시는 형님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40대들은 뭐 좀 다르죠. 이제 그 이지라이더보다는 기동순찰대, 천장지구, 뭐 열화전차,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알차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정우성이 뭐 나오는 뭐 비트 이런 영화들이 그 바이크 문화의 이제 근간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님들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저희는 뭐 그 아메리칸 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숙여서 타는 알차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의 이제 바이크가 있고 또 뭐 유럽 바이크도 있고 뭐 독일 바이크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바이크가 좀 다양화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다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세대에 상관없이 그 바이크 라이프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바이크가 할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 세계 이제 바이크 그 마켓시를 살펴보면 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조그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면은 뭐 그 바이크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할리 뭐 이렇게 우리 형님들 타시는 할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할리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할리의 뭐 역사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잘 알고 계신데요. 그 할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100년이 넘은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그 한때는 그 일제 바이크들의 이제 거센 그 가성비 공격 때문에 도산할 뻔도 한 그런 기업이었죠. 일제 바이크들이 이제 뭐 가지지 못한 뭐 진동의 강성, 또 독특한 이제 호구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그다음에 커스텀 파츠, 뭐 이런 부분들이 할리를 이제 위기에서 구해가지고 지금의 그 작은 마켓쉐어에도 불구하고 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뭐 굳건하게 다지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스트리트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출발. 스트리트밥은 할리 중에서도 이제 다이나 계열의 이제 바이크죠. 근데 이제 2018년식부터는 이제 소프트테일 계열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할리는 이제 보면 상당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그 모델들에는 이 모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그 몇 개의 모델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파생 모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계열을 뭐 큰 모델 계열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이제 라인업을 갖다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살펴보면 모델 라인이 이제 그 계열별로 6가지가 존재합니다. 6가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고급 모델을 보면 투어링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 장년층 이제 형님들이 뒤에 이제 형수님을 태우시고 그 장거리 이제 투어하는 이제 바이크인데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뭐 태운 분이 꼭 형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고정관념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혹자들은 뭐 뒤에 타신 분이 뭐 누구냐 물어보지 않는 게 뭐 이 바닥에 불문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뭐 크고 편하고 또 다양한 이제 옵션들로 이제 무장이 되어 있는 그 최고급 할리 바이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특징으로는 이제 윈드실드가 달린 페어링,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박스, 뭐 이런 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장거리 이제 투어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투어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도 살펴보면 그 아주 뭐 최고급 엔진에 가장 큰 엔진에 뭐 셰시도 이제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셰시가 달려 있죠. 그래서 뭐 세부 모델로는 이제 로드킹,
로드 글라이드, 뭐 스트리트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이렇게 막 크고 막 이렇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테일이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소프테일은 싱글 리어 쇼바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소프테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싱글 쇼바를 그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바가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그 쇼바가 보이질 않죠. 근데 주로 이제 특징은 이제 페어링이 없는 이런 네이키드 스타일의 뭐 초퍼 형태, 뭐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브레이크아웃, 그다음에 소프테일 슬림, 그다음에 소프테일 디럭스, 뭐 펫보이, 또 헤리티지 클래식, 뭐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이나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소프테일보다는 이제 한 단계 밑에 이제 모델인데요. 소프테일하고는 달리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 트윈 쇼바가 이제 스윙암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형태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오토바이라고 그러면은 뭐 뒤 쇼바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셰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테일보다는 차체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콤팩트해요. 콤팩트하면서도 그 소프테일하고 이제 동일한 그 큰 배기량의 이제 트윈캠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다이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스트리트밥, 또 펫밥, 뭐 로우라이더, 와이드 글라이드,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이 그 할리 모델 중에 가장 많은 세부 모델을 가진 계열이 이제 다이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혹자들은 뭐 다이나가 뭐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 원초적인 할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좀 마초적이고 문신도 하고 막 이런 나쁜 남자들이 탈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바이크라는 거죠. 뭐 마치 이제 뭐 그 이지라이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포스터라는 계열이 있죠. 스포스터는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할리 트랙 레이싱, 이렇게 동그란 뭐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이제 오발 레이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트랙을 갖다가 이제 바이크로 막 달리면서 막 오프로드 레이싱도 하고 뭐 이런 그 레이싱 바이크에서 이제 유래한 모델인데, 이 특징은 이제 작고 경쾌한 그런 셰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전통적인 에보 엔진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합이 뭔가 이제 좀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또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젊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아이언, 뭐 슈퍼로, 48, 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열로는 이제 V로드라는 차가 있죠. 뭐 이제 드래그 레이싱에서 이제 아주 그 유래한 그런 머슬 바이크 형태인데요. 그 할리가 그 포르쉐하고 좀 의외죠. 포르쉐하고 이제 개발한 그 순행식 엔진을 갖다가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리의 첫 순행식 고성능 바이크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개성 있는 바이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제 할리 라이더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할리의 전통을 외면한 그런 이단이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 오버헤드 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식 엔진을 사용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대중적인 인기와는 별개로 할리 나름대로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돼서 2017년도까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단종이 됐는데 좀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계열이 이제 스트리트입니다. 이제 할리가 이제 좀 뭔가 이제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 엔트리급으로 이제 개발한 모델인데, 뭐 가장 작은 모델이죠. 750cc 이제 순행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할리의 뭐 전통보다는 이제 뭐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한 뭐 비교적 좀 최근에 개발된 신모델이죠. 근데 이제 특징은 이제 뭐 생산 단가를 뭐 좀 최소화하고, 왜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줄이고, 또 해외 시장에도 이제 마켓 쉐어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고가의 아니면 전통적인 뭐 이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뭐 시대에 좀 뭐 부응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할리가 조금 뭐 젊어지고 또 시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 이제 할리 카탈로그를 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카탈로그에 보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여성, 그다음에 뭐 또 유색인종, 뭐 이런 그런 다양화를 상당히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할리가 그 지금까지의 뭐 전통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주인공은 이제 사실은 이제 스트리트밥이죠. 뭐 다이나 계열의 이제 뭐 대표적인 모델인데 그 2017년도부터는 이제 다이나가 이제 단종이 됐어요. 이제 단종이 되고 이제 2018년 모델 라인업부터는 이제 소프트테일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이나 매니아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이 트윈캠 엔진이 이제 미러키 8 엔진으로 이제 바뀌면서 동시에 이제 셰시도 이제 소프트테일 셰시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막 다이나 모델이 이제 성능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건데 뭐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계열을 이제 축소하고 왜냐면 기존에 있던 뭐 계열을 없애고 또 부품을 이제 공유하는 이제 플랫폼이 늘어났다는 거는 공정 효율성이 늘어나고 또뭐 품질도 향상되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까지 그 마케팅 효과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세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밥은 이제 뭐 91년도에 그 FXDB라는 코드명으로 처음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원이 됐던 그런 모델인데 파생 모델로는 뭐 FXD, 뭐 슈퍼글라이드, 그다음에 FXDL, 로우라이더, 또 그 후로 이제 좀 비교적 나중에 이제 개발된 FXDF, 펫밥, 그다음에 FLD, 스위치백, 뭐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때 이제 펫밥을 소유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님들하고 마찬가지로 할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괌이라는 곳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렌트해서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그 할리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사운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동 뭐 이런 거를 뭐 브레이크아웃으로부터 제대로 한번 이제 느껴본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막 검색해가지고 그 펫밥을 구입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펫밥을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었어요. 뭐 이제 형편이 안 돼서 이제 펫밥을 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펫밥을 타면서 이런 다이나 계열의 이제 특징이라든가 묘미를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 뭐 주인공이 된 이제 스트리트밥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도대체 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나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리의 그 모델별 특징을 이제 길게 설명하느라 좀 지루하셨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스트리트 밥이 이제 그 다이나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가장 이제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가장 뭐 혁신적인 부분은 이제 미러키 8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미러키 8 엔진. 이제 뭐 미러키 8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할리 최초의 그 8밸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통당 4밸브, 4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기존에 이제 트윈캠에서 싱글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은 이제 107 큐빅 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1750cc 이 뭐 기본 사양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114 큐빅 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0cc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근데 이제 스트리트 밥에는 이제 그 114 엔진 옵션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17 큐빅 인치 1920cc 엔진까지 이제 미러키 8 엔진이 나왔는데 이 엔진은 이제 CVO 모델이나 뭐 트라이크 모델에 이제 뭐 사용된다고 해요. 또 이제 엔진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냉, 순냉, 유냉 뭐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트윈캠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린더 부분은 이제 그 가장자리에 이제 그 냉각핀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처럼 이제 뭐 주행풍으로 이제 냉각이 되고 또 뭐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뭐 공냉식 엔진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제 출력이 증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연소실 부분에 뭐 노킹을 방지하고 또 이제 향상된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헤드 상부에 그 냉각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 엔진처럼 뭐 전부 다 이제 공냉으로만 이제 냉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07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순환시켜 가지고 그 늘어난 파워를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오일 이제 온도를 낮추는 그런 이제 오일 순환 방식으로 이제 냉각을 하고 있고 1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수 물을 사용해서 이제 냉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 부분에 이제 물이 흘러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나가죠. 이제 이 부분이 오일 순환 방식하고 이제 물 순환하는 방식이 헤드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할리 라이더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불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뜨겁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배기관에서 막 엄청난 열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그 미러키 8 엔진에서는 이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엔진보다 배기가스의 온도가 37.8도 정도 저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면 실린더, 이제 시트가 있는 후면 실린더 쪽 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그 정차 시 공회전 RPM을
150 rpm에서 850 rpm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전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발생되는 열이 적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 엔진 이제 온도를 낮췄는데, 공회전 rpm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나 진동이 커지는 걸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엔진 회전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미러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파크 플러그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불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듀얼 인젝터라 해서 그 인젝터도 이제 기름을 두 군데서 뿌려주고, 또 노킹 센서가 이제 헤드 부분에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노킹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이제 점화시기하고 이제 분사 타이밍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내부에 또 그 밸런스 샤프트,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데, 피스톤이 이제 상하 운동을 할 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진동을 이제 반대로 이제 내려주는, 그러니까 피스톤하고 반대로 움직여서 그런 이제 엔진의 진동을 감쇄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밸런스 샤프트가, 카운터 밸런스가 그 기존 트윈캠 엔진 대비해서 한 75% 정도 이제 진동을 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속 RPM을, 공회전 RPM을 낮춰서 그 열도 낮추고, 또 이제 아주 부드러운 회전을 갖다가 이제 그 확보를 하고, 또 듀얼 스파크 플러그, 듀얼 인젝터는 엔진의 이제 저속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순간 가속력이라든가 뭐 최대 출력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밸브 개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전통대로 푸시로드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은 이제 그 헤드 부분에 이제 그 밸브 탭핏 부분이 유압 탭핏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트윈캠 엔진 같은 경우는 유압 탭핏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간격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밸브 간격을 손봐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미러키 8 엔진부터는 그런 이제 밸브 간격을 조절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 거죠. 뭐 자동차처럼 아주 그냥 헤드가 조용하면서도 그런 유지 보수의 불편이 사라진 거죠. 또 이제 싱글캠, 그 트윈캠에서 싱글캠으로 가면서 기계적인 소음이 이제 최소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캠이 아무래도 이제 두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탭핏을 작동을 시키면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적인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싱글캠이 이제 그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기계적인 소음을 줄여서 그 배기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막 척덕척덕 하면서 붕붕붕 하고 이제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하고, 이런 척덕척덕 소리가 안 나면서 그냥 배기가스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배기음이 훨씬 더 깔끔하겠죠. 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그 개선이 되고, 파워도 기존 엔진 대비 한 11% 정도가 이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속력을 이제 테스트를 하면 기존의 이제 뭐 트윈캠 엔진하고 같은 모델의 바이크가 이제 서로 달렸을 때 바이크 한 3대 정도 길이만큼 이제 가속력이 빠르다고 하죠. 사실은 이제 할리는 그 마력이나 토크를 이제 수치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수치는 사실은 이제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상당 부분 뭐 파워와 연비가 이제 개선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의 이제 파워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전기 용량을 이제 증가시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신형 엔진이 되면서 뭐 더 많은 그 전자장비를 사용하죠. 뭐 스파크 플러그도 2개고 뭐 인젝터도 2개고 하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이제 전류가 많겠죠. 또 뭐 요즘 들어서 또 뭐 모바일 기기 충전도 해야 되고, 또 뭐 열선이라든가 뭐 악세사리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 용량을 이제 키운 거죠. 또 그 어시스트하고 이제 슬리퍼 클러치가 적용돼서 클러치 조작감이 한 7% 정도 저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치가 훨씬 더 이제 가벼워진 거죠. 또 그 아주 강한 토크에 의한 엔진 브레이크에 의한 그런 이제 뭐 슬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러키 8 엔진의 가장 주요한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용인에 있는 할리에 왔습니다. 기흥 모터스라고 하죠. 네, 시승 예약을 뭐 미리 하진 않았는데 뭐 신청을 하니까 뭐 바로 뭐 타볼 수 있다 그래요.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시고, 오랜만에 이제 할리 구경도 하고 시승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이죠. 색깔이 이게 뭐 카키색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이제 정식 명칭은 인더스트리얼 그레이 데님. 뭐 좀 어렵죠? 실제로 보니까 색깔이 상당히 이쁘네요. 네, 시승 전에 그 뭐 셰시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프론트 타이어는 뭐 110, 9019.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에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7 미러키 8 엔진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어 타이어는 150, 80, 16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싱글 디스크에 그 플로팅 2피스톤 캘리퍼가 달려 있어요.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다이나 때는 이제 쇼바가 2개가 이제 밖으로 이제 돌출이 돼 있었는데,
소프트테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쇼버가 안 보이죠. 쇼버가 이제 안에 숨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프트테일 셰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리어 쇼버는 이제 시트 밑에 이제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스프링의 이제 장력을 조절해서 그 프리로드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론트 쇼바는 이제 그 프로텍션 고무죠. 그 벨로우즈 고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데 그 이제 프리로드가 조정되지는 않아요. 네, 쇼와째 이제 듀얼 밴딩 밸브 포크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그림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제 그 프리밸브 타입의 포크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스트리트 바버 적용된 듀얼 밴딩 밸브 타입의 이제 포크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쪽에 이제 있는 밸브가 기존에는 그 원웨이 밸브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듀얼 밴딩 밸브 타입은 컴프레션하고 리바운드 쪽에 각각의 그 원웨이 밸브하고 그 밴딩 밸브가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압을 갖다가 아주 리니어하게 제어를 한다. 그래서 저속에서 이제 뭐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든가 또는 뭐 이 댐핑하고 리바운드를 되게 이제 리니어하게 제어할 수 있게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유압을. 그래서 뭐 승차감도 개선하고 뭐 이런 짐을 실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노즈 다이브를 그 아주 효과적으로 그 자세 제어를 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시동을 걸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할 때 필링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기존에 이제 그 제가 타봤던 다이나 뭐 펫밥 뭐 이런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렇게 뭐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주로 뭐 이제 미러키 8 엔진에서 오는 느낌이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요. 질감이 회전 질감이 부드럽고 뭐 토크감도 높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둥글둥글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승의 이제 첫 느낌은 상당히 이제 부드럽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딱 이제 바이크에 올라타서 이제 가장 처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뭐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드라이빙 포지션도 상당히 이제 뭐 편하고 발착지성도 좋은 이제 그런 특성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들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형님들 이렇게 만세 핸들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정도 핸들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평으로 이렇게 팔이 뻗어지면서 그 팔의 이런 그 포지션도 되게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처음 봤을 때 계기판이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딱 달려보니까 이 그 할리에 주행할 때 이 스트리트 밥에 주행할 때 개방감이 상당하네요. 이런 개방감을 뭐 밑에 이렇게 막 큰 계기판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디자인의 의도가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미니멀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계기판을 디자인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주행 개방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또 약간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포지션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 뭐랄까 이런 장르 차에서 사실 뭐 니그립을 뭐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 뭐 스포츠 바이크를 타던 사람들 니그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에어클리너 통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이제 다리가 이렇게 딱 밀착이 안 돼요. 우측이. 좌측 허벅지는 이렇게 연료 탱크에 탁 붙는데 우측 허벅지가 이제 연료 탱크에 딱 안 붙고 붕 떠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방금 이제 뭐 이렇게 달리면서 과속 방지 턱을 이제 한번 넘어봤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좀 이렇게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 그 할리들 같은 경우는 서스가 이제 되게 딱딱하거든요. 여기 이제 과속 방지 턱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 그 듀얼 밴딩 그 밸브 포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자세 제어가 잘 되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줘요. 그러니까 자세 제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든 되게 스테이블하게 되면서도 그 기존의 이제 할리처럼 그런 이제 딱딱한 느낌 아니고 핸들링도 되게 좀 부드러워요. 지금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뭐랄까 이렇게 방향 추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기존의 할리들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스트리트 밥은 상당히 그 핸들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이제 다이나 셰시를 사용할 때하고 지금 소프트테일 셰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무적으로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셰시가 더 이제 한 단계 상급 셰시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야, 이 정도까지 차이 날 줄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스트리트 밥이 상당히 편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핸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오, 야, 이 정도까지? 아메리칸 바이크가 이렇게 편한 핸들링이 되나? 오,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제 뭐 펫밥 타고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가고 그러면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핸들 진동도 이제 상당히 억제가 되고, 뭐 이 바이브레이션이 뭐 75% 정도 감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편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신호대기 할 때 이렇게 뭐 그 핸들에서 손을 떼고 이제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막 손이 저려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그 스트리트 밥은 뭐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고동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진동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달릴 때는 거의 진동이 없지만 이제 그 섰을 때 그 공회전 할 때는 일부러 이제 그 RPM을 이제 되게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기존 차량들보다 그 공회전 RPM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고동감을 일부러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이제 뭐 고동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존의 뭐 할리처럼 막 신호대기 할 때 막 이렇게 손을 떼고 기다리고 뭐 이제 그럴 정도의 그 진동은 없죠. 예전에 제가 타던 그 펫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핸들 앞에 이렇게 보면 포크가 이렇게 앞바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보였어요. 한 1cm씩 앞바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엔진이 떨면서. 그런 거 보면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진동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젊은 뭐 라이더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동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고, 그다음 바이크 자체의 무게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 바이크의 무게가 과연 뭐 300kg가 넘는 바이크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무게 중심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감적인 그런 무게감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라이더들이 이제 뭐 타시기에 되게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존에 뭐 여성 라이더들이 뭐 로우 라이더라든가 뭐 슈퍼 로우 뭐 이런 거 많이 타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그런 모델 안 타시고 스트리트 밥을 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네, 이제 겨울이라서 사실은 이제 뭐 엔진 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뭐 기존 엔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엔진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제 부드럽죠. 뭐 진동도 줄어들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토크감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전 회전 영역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그 넓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이렇게 스로틀만 비틀면 뭐 그냥 확 쏟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편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이제 이게 순정 머플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엔진 사운드가 조금 뭐 좀 아쉽긴 하네요. 기존에 이제 제가 타던 차는 아무래도 이제 튜닝 머플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순정 머플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회전 할 때라든가 정차할 때는 엔진 소리 괜찮은데 달리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제 뭐 유턴을 하겠네요. 네, 유턴 한번 해볼게요. 오, 네, 유턴도 뭐 이렇게 차체가 이렇게 무겁고 뭐 부담스럽고 이런 느낌은 없네요. 상당히 편하게 이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여성분들이 이제 유턴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뭐 할리는 대부분 뭐 다들 뭐 이제 시트고가 낮아서 뭐 그런 부담이 없지만, 뭐 스트리트 밥은 뭐 이 유턴도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뭐 바이크를 타면서 이렇게 할리처럼 그 변속기 느낌이 이렇게 고급진 변속할 때 그 느낌이 고급진 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능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고급진 이렇게 변속감이 아닌데, 할리는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보면 상당히 이런 조작감이 솔리드하고 고급진 듯한, 뭔가 이제 내가 이런 묵직한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무겁거나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엔단도 이제 해보면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할리는 변속기 하나는 정말 참 마음에 든다. 물론 이제 이게 그 할리의 이제 구조적인 특성일 수도 있죠. 보통 일반적인 바이크들은 이제 엔진 안에 이제 변속기가 내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인으로 이제 변속기와 그 엔진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변속기가 크고 이렇게 그 큰 만큼 또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할리의 그런 엔진 특성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어 변속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바이크들은 이제 속도 몇 킬로에 몇 단을 넣고 몇 킬로에 몇 단 넣고 막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변속을 하잖아요. 근데 할리는 뭐 워낙 토크가 넓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한 4단 이상만 3단 3단 이상만 넣으면 뭐 이게 그 엔진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변속을 하는 거지 힘이 없어가지고 뭐 변속을 하고 그 다음 단을 넘어가고 막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더가 이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서 변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기어 변속은 좀 다른 그 바이크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아까도 뭐 핸들링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핸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와 정말 편해요. 이제 지금 이제 스트리트 밥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스트리트 밥을 타면서 사실은 뭐 엔진 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사전에 이렇게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이제 의외의 발견은 그 핸들링이에요. 야, 진짜 아메리칸 크루저가 이렇게 핸들링이 좋을 수가 있나?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 스트리트 밥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핸들링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그 이제 스트리트 밥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잖아요. 카탈로그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예전 자료하고 다르게 이제 스트리트 밥이 코너링 하고 있는 장면들을 되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작가들이 이제 그 바이크의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사진의 테마로 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이제 뭐 시승이니까 뭐 이렇게 멀리 가보지 못하겠지만 정말 그 누가 뭐 이 스트리트 팝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정말 빌려서 한번 시골길에 가서 코너를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그 제가 방금 이제 뭐 핸들링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이제 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브레이킹이에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엔진도 상당히 그 부드럽고 좋아졌고 또 서스펜션도 좋고 핸들링 좋은데 정말 그 좀 실망했던 부분은 브레이킹이에요. 특히 이제 뭐 앞브레이크는 그런대로 좀 괜찮은데 뒷브레이크는 정말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뭐 할리에서 뭐 야 이게 정상이야. 니네가 타던 바이크들이 뭐 브레이크가 가벼운 거지. 뭐 아메리칸 크루저는 이 정도 브레이크만 해도 충분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정말 다른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할리를 타면 정말 이 모자란 부분은 그 브레이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리가 뭐 이 그 뭐랄까 이런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이 브레이킹 부분은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엔진, 서스펜션 뭐 이런 부분들은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뭐 기존의 그 브레이크를 너무 답습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실망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트리트 밥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정말 브레이크는 조금 튜닝을 해서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 할리에 그 뭐 브렘보 브레이크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다른 바이크를 타면서 야 브렘보 브레이크를 사다가 꼽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리는 정말 제가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 브레이크 정말 좋은 걸로 한번 갖다가 꽂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스트리트 밥의 리뷰를 좀 총평을 해보면 뭐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겠지만 정말 그 한 줄로 요약해서 그 스트리트 밥이 어떤 차냐 뭐 이렇게 그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와 정말 그 넘버 원은 핸들링이고요. 넘버 투는 엔진.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은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스트리트 밥을 저는 이제 어떤 분한테 권해주고 드리고 싶냐면 뭐 이렇게 그 아메리칸 크루저 할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코너를 한번 타보고 싶고 막 이렇게 산길에 이렇게 뭐랄까 꼬불꼬불한 산길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차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투어링 차처럼 이렇게 뭐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시고 뭐 이런 용도로 이제 할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스트리트 밥은 정말 이제 시골길의 그 코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크루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무게가 가벼워서 여성분들한테도 뭐 전혀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바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할리의 무게가 부담스러워서 이거 할리를 나는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스트리트 밥이 잘 어울리는 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블라블라 긴 시승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스트리트 밥은 정말 이런 그 할리의 개방감, 또 코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크루저, 뭐 이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꼭 그 할리 한번 들르셔가지고 시승 한번 해보시라,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승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뭐죠? 모험이죠. 할리와 함께 모험을 한번 떠나보시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